자, 안쪽을 보시면은 폐가는 아닙니다. 사람이 예전에 분명히 살았고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공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한 거죠. 주방 자체 상당히 깔끔하죠. 제가 처음에 이 주방 그때 그 처음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홍콩감 이런 집만 됐는데 이제 홍콩 가면은 이런 집 없습니다. 이런 집은 대연동 중앙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부다입니다. 낯이 익은 아파트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대연동에 있는 중앙 아파트입니다. 제가 일전에 52년 된 아파트라 해서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예전 중앙 아파트를 아시는 분들은 예전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반면에 부동산 투자용으로 이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매도인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보시게 되겠죠.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호실을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시고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리모델링 후기 영상을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2년 동안 이제 쌓인 묵은 때를 벗기는 거라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리모델링을 엄두를 못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분께서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새로 매수하시는 분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왕 할 거 리모델링을 하자,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거, 그거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저도 아직은 그 집 내부 모습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짐작으로는 100% 집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하는 리모델링과 실거주 입장에서 하는 리모델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이제 리모델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매도를 하기 위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도 갬성갬성거리면서 이제 감성을 조금 자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측면을 조금 부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금액은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 바뀌진 않았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쉽사리 도전할 수 없었던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는 거, 그 부분 칭찬할 만하죠. 일단 현장 앞으로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대연동 중앙아파트 리모델링 호실 앞에 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문이 바뀌었죠. 문을 전체로 바꾼 건지 아니면 페인트 칠을 했는 건지 문 자체가 완전히 새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거 바로 전자식 도어락이죠. 번호키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문을 열쇠키로 이제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번호키가 달렸다. 칭찬할 만하죠. 이제 신식의 느낌이 납니다. 신식의 냄새가 나요. 자,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 제가 처음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너무 안 살고 관리가 너무 안 된 상태라 보니까 거의 폐가 수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공사가 완료된 모습 상당히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공사 이제 컨디션을 보시면은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입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임대를 놓고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곳이 아무래도 중앙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임대를 놓기에는 충분한 주거 환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구 쪽 먼저 볼게요. 입구 쪽 보시면은 바닥 부분 타일로 이제 전부 다 교체를 했죠. 타일 시공 다 완료되어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단차가 있다고 해서 이제 아랫부분 이제 공간이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은 그대로 살려둔 것 같아요. 자재를 사용해서 이제 내부 공사를 그 인테리어를 진행한 부분도 있고 페인트 칠을 통해서 내부 변화를 준 공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시면은 마루 공간이죠. 마루 겸 이제 복도 통로 공간이 되는데 이
작은 공간이지만은 이 공간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뭐 세탁물을 건조할 때 이 공간 활용하기 상당히 좋죠. 지금이 한 4시쯤 되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 이제 현관문 쪽은 이제 서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햇빛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다 빨래를 그냥 말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복도에 두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이 좀 너무 안 나와도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대연동 중앙아파트 이번 호실 같은 경우에는 방이 총 3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 2개와 다락방이 1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이 총 3개라는 점 염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락방도 방이지 뭐 방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소개할 적에 뭐 드레스룸이나 이제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방 크기가 많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옷방이나 이제 뭐 침실로 이제 활용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방이 상대적으로 창문이 반대편으로 나 있어서 환기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쪽이 서양이랬죠. 창문 열어놓으면은 햇볕도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복도 쪽에 있는 방이지만은 환기나 채광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집의 메인 이제 가장 큰 방이죠. 방 크기가 이제 3.5평 정도 되는 면적이라서 방 크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침실로 활용하기보다는 뭐 거실 겸 이제 주로 집 안에 있을 적에 이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제 가장 이제 거주하는 시간이 많은 이제 그런 공간으로 꾸밀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TV를 놔둔다든가 뭐 소파를 놔둔다든가 아니면은 뭐 책상이나 이제 컴퓨터를 한다 하시면은 그런 공간으로 꾸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집을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요. 일단 창밖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이 동향이 되겠죠. 동향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해가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마마 맨션인가요? 마마도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하나 정보를 드리자고 하면은 중앙아파트 52년 됐는데 재건축 안 합니까? 뭐 재개발 안 합니까?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중앙아파트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더 이상 깊게는 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재개발, 재건축이 뭐 이제 뭐 진행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52년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넣으면 바로 통과합니다.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 싸움이지 뭐 재개발이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방 한번 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죠. 아파트에 웬 다락방이냐. 방금도 지나가시던 이제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또 얘기를 하시던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더 좋대요. 다른 호실보다. 지금 보시면은 다락방이 있죠. 제가 처음 이제 영상을 소개했을 적에도 중앙아파트는 이제 감성을 살려서 집을 꾸미면은 자기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장판을 사용했고요. 벽 쪽이나 이제 천장 쪽에는 페인트 칠보다는 벽지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께서 매매를 생각하고 임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썩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실거주를 한다면은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가 원하는 공간으로 바꾸겠죠. 하지만은 매도를 생각하고 이제 집을 꾸민 거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부분만 살려놨다. 뭐 실거주 뭐 가능한 상태로만 만들어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실 공간이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처음 왔을 적에 충격받은 곳이 주방이었죠. 아파트에 단차가 있어요. 단차가 있어갖고 주방이 좀 아래쪽으로 밑으로 푹 꺼져 있죠. 어떤 분이 댓글로 예전에 이제 연탄 아궁이를 사용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댓글로 많은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2천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주방 쪽에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보시면은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뭐 장판이었나요? 장판인가 그래 돼 있었는데 바닥을 전부 다 타일로 다 시공을 했죠. 그리고 벽면에도 이제 타일을 시공했기 때문에 주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름때나 이제 아무래도 습기가 좀 많고 뭐 냄새가 좀 쉽게 배는 공간이 주방인데 이렇게 타일 처리를 해 놓으면은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왼편에 보이시는 이제 싱크대 같은 것도 상당히 넓죠. 싱크대도 상당히 넓은 이제 넓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조리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이 공간은 가스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싱크볼 한번 보시면은 싱크볼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이 집이 14평 정도 되는데 싱크볼 사이즈는 34평 아파트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다 되어 있고요. 혹시나 물 한번 틀어볼까요? 물 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 보시면은 52년 됐지만 수압 걱정 없습니다. 수압 걱정 없으니까 뭐 생활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을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했을 때도 이 공간을 좀 최대한 좀 살리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제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셨는지 겉에 있는 샤시 같은 거는 그대로 두셨어요. 아무래도 샤시 같은 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죠. 리모델링 할 때. 그렇지만은 이제 바닥 부분 보시면은 타일로 다 시공을 했고요. 벽면 쪽에도 이제 페인트 칠을 해서 깔끔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물건 같은 거 수납하기 좋겠죠. 그리고 뭐 공간이 뭐 그렇게 작지는 않기 때문에 작은 세탁기나 이제 건조기 같은 거는 이쪽에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샤시 문 보시면은 새로 다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풍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죠. 이 문 다 닫힙니다. 제가 열어놓고 촬영했는데 다 닫힙니다. 이것도. 자, 문이 한쪽만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반대편이 아니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 이제 경사면이죠. 이 부분도 뭐 그냥 둘 수 있는데 겉에 이제 코팅 처리된 이제 자재를 사용해서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름때나 이제 물때 같은 거 이제 짓더라도 뭐 걸레로만 닦기만 하더라도 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한번 볼게요. 주방 자체 상당히 깔끔하죠. 제가 처음에 이 주방 그때 그 처음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홍콩 가면 이런 집 많다 했는데 이제 홍콩 가면은 이런 집 없습니다. 이런 집은 대연동 중앙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욕실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문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문도 새 걸로 다 교체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이제 깨알같이 이제 문 안전 이제 쿠션 이런 거 다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을 세게 열더라도 뭐 파손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욕실 공간입니다. 욕실 공간 보시면은 욕실도 상당히 깨끗하죠. 욕실은 뭐 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시면은 뭐 변기, 뭐 세면대, 뭐 거울 이런 거 다 새 걸로 다 넣어놨고요. 뭐 바닥 같은 경우에도 뭐 타일 시공 다 되어 있고, 뭐 벽면에도 타일 시공을 했고요. 뭐 환기 창문 당연히 있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공간이 좁은 욕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이쪽 공간을 갖다가 해바라기 수전을 좀 달아가지고 좀 그냥 편하게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뭐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세면대에 연결해서 이제 수전은 따로 연결해 두었고요. 그래도 뭐 샤워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애초에 대연동 중앙아파트 오늘 보신 곳을 소개해 드렸을 때 1억 5천에 소개를 드렸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리모델링 비용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1억 5,500만원이고요. 그래도 뭐 애초에 주인분께서 뭐 1억 5천에 만약에 매도를 할 때도 뭐 최소한의 내고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비용에서 그걸 뭐 100% 반영하지 않았다. 상당히 칭찬할 만하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뭐 이 주변도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동네니까 리모델링이 엄두가 안 나서 애초에 뭐 좀 뭐 이 집을 보시고도 뭐 좀 솔직히 뭐 손을 대기가 겁나셨던 분들 많으셨다면은 지금은 리모델링 다 되어서 이제 임대 놓기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조금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보신다고 하면은 또 한번 좀 생각하는 게 좀 바뀔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